모르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学校行ったら高宮君のこと助けてあげるのよ。俺が代わってあげるよ。そんな周囲の気遣いがたまらなく嫌だった。高宮には右腕を失ったことよりも辛いことがあった。私たちがちゃんと見ていればこんなことにはならなかったのに。親に負い目を感じてほしくなかったのだ。6歳になったある日、高宮は母と共に剣道場を訪れ、気迫あふれる剣士たちの姿に釘付けになる。お母さん、僕も剣道やりたい。やってみようか。母は反対しなかった。興味を持つことなら何でもやらせよう、そう決めていた。だが初めてすぐ壁が立ちはだかる。片腕では竹刀を振るスピードが圧倒的に遅い。しかも簡単に竹刀が弾き飛ばされてしまう。しかし高宮は諦めるわけにはいかなかった。自分に負い目を感じている両親、それを取り払う方法は一つ。強くなって誰とも対等に戦える実力を証明する。高宮は左腕を徹底的に鍛えた。ビール瓶に砂を詰め振り続ける。片腕でも絶対に強くなってやる。努力を重ねた高宮は左腕だけで鋭い振りを習得。中学高校ではレギュラーとして活躍。片腕の剣士として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故郷熊本を離れ大阪体育大学に進学。しかしさらなる壁が立ちはだかった。全国の強者が集まる剣道、パワーもスピードも片腕では到底かなわなかった。試合に出てあまりの力の差に高宮は逃げ出しそうになった。しかしここで逃げ出せば両親にまた負い目を感じさせてしまう。もう後戻りはできない。追い詰められた高宮にある思いがよぎる。今まで自分は片腕でも何でもできると思い込もうとしていた。それが逆に視野を狭めていたのではないか。この気持ちの変化が新たな技を生み出す。それは片腕の弱点を強みに変える。高宮は竹刀の真ん中部分だけを持つのではなく、接近戦では短く持ち替え素早く力強く竹刀を振る。反対に相手と離れた時には長く持ち替え相手が遠くにいても果敢に攻撃する。竹刀の長さを自在に変える片腕の剣士ならではの効果的な戦法を編み出したのだ。この戦法でめきめきと頭角を現した高宮はついに憧れの大舞台へ。2006年7月、日本武道館で開かれた学生日本一を決める全国大会。そこで高宮は激闘を繰り広げる。相手は身長差20センチ、体重差50キロもある巨漢剣士。激戦区関東予選を勝ち上がってきた猛者。この試合を両親も見守っていた。試合は制限時間5分となって勝負の決戦、延長戦に突入。ここからは先に1本取った方が勝ちとなる。左腕だけで戦う高宮にとって試合時間が長引くほど不利になる。体力も限界に近づいている。
着がつかないままなんと40分が経過。シナリを握り続けている左腕の握力がなくなってきた。そしてシナリを落とし反則を取られてしまう。このまま負けてしまうのか。しかし高宮は諦めなかった。こんなところで負けるわけにはいかない。両親が逃げる。ここで勝って絶対に負い目をなくせ。次の瞬間、高宮は編み出した技に全てをかける。見事にゴールが決まった。高宮の勝利。相手が攻撃に出ると同時にシナリを短く持ち帰る。そしてわずかに空いた胴を捉えた。高宮はシナリを持ち帰り片腕ならではの戦法で勝利した。上部からは大歓声が巻き起こる。逆転勝利に両親は涙が止まらなかった。試合後高宮の口から出た言葉、それは片手だったからここまで来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片腕でも何でもできる、そう思い込んでいた高宮だが、彼は片腕だからこそできるという境地にたどり着いたのだ。しんどいことに逃げないで立ち向かっていく、しっかり頑張ってれば、結果はしっかりついてくる。血のにじむ努力、不屈の精神が自らの逆境をプラスに変えた。現在彼は中学校の教師となり、剣道部の顧問として子供たちに負けない心を教えている。 네, 여기까지네요. 네, 저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저기에 성공 법칙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간절한 그런 마음, 그리고 피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디든 다 적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되게 수천 명들을 이렇게 저를 거쳐서 진화를 갔는데, 되게 성과를 잘 내신 분들은 뭔가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저분만의 뭔가 비법이 있지 않을까? 저분만의 타겟팅 기술이 있지 않을까? 뭐 제휴 마케팅도 그렇고 수익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옆에서 다 보잖아요. 지금 같이 뭐 사무실 있으니까. 근데 보면 다른 게 없어 사실. 근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그냥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그냥 더 간절하게 그냥 더 많이 하는 거, 되게 단순한 차이인데 사실 거기서 승부가 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목표 설정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외친다거나 매일같이 뭐 쓴다거나, 그리고 나서 그냥 그거를 계속 버티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는 걸 잘 했고, 그리고 목표를 되게 간절하게 잘 했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들도, 지금 잠깐 제가 끊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이고 간절한 마음, 노력, 꾸준함, 이런 지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거는 사실 그냥 껍데기예요. 그냥 거기에 갖다 끼우는 것 뿐이지,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런 방법들을 잘 익힌다면 분명히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솔루션까지 적었는데요. 이제 또 진도를 나가면 이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여태까지는 다 가설을 세웠었는데 그 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하려면 고객을 만나야 되고요. 고객 인터뷰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가지 프로세스로 정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을 만날 때 인사를 하고, 그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 사람이 뭐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인구 통계학적 정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인터뷰 안에다가 뭐 직접 만나서 해도 되지만, 요새는 뭐 구글 폼 같은 것도 있고, 뭐 CPA 접수할 때도 이제 사실 다 넣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 인터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 피부로 현장에서 고객과 이렇게 대면하고 인터뷰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다음에 이 인터뷰를 하려는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검증하시는 게 이제 네 번째인데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잠깐 다른 PPT로 넘어가서 MVP라는 게 있거든요. 미니멈 이거 뭐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 진짜 어설픈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완제품 나오면 살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면 그냥 굴러갈 정도만 해서 이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서 이런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완제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완제품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낮은 수준의 MVP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 파워포인트로 만드셔도 돼요. 우리는 이런 제품을 할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 요새 많이 찍으니까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런 제품의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게 나올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게 바로 낮은 수준의 MVP 검증입니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은 거의 완제품에 가까운 거고 이거는 그냥 앞으로 만들어질 거를 약간의 기획안이라든지 뭐 최소 기능만 돌아가게끔 해서 보여주는 거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이분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어떻게 느끼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 이제 인사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 보고서를 뭐 누구한테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리포트를 갖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노트 이런 걸 좀 추천드려요. 에버노트에다가 이제 이렇게 막 써놓고 이제 가끔씩 뭐 스토팜이라든지 뭐 사업 전략, 유튜브 이런 걸 하는데 원래는 에버노트를 제가 안 썼어요. 이제 쓴 지 얼마 안 되는데 쓰다가 사실 안 썼어요. 안 쓰다가 지금 요새는 다시 쓰는 이유가 저는 그냥 종이에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예전에 저랑 1대1 미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요새는 제가 1대1 미팅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회원분들이랑 1대1 미팅 하면 제가 이제 뭐 하다가 이제 가끔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종이를 꺼내서 막 써요. 그러면 박하님 정도면 뭐 IT 기기를 잘 쓸 것 같은데 이게 안 쓰시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쓴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더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쓰는 게 더 정리가 더 잘 되고 뭔가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에버노트로 쓰는 이유는 그 종이의 약간 손실 그 다음에 없어지거나 이게 백업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제가 가끔씩 그 종이를 까먹고 놓고 외출할 때가 있어요. 그게 딱 필요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종이에도 쓰는데 그 내용을 이제 에버노트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여기서 어떤 데서도 동기화해서 볼 수 있게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쓸 때라든지 그러고 할 때 에버노트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지금 또 내년에 책이 또 나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실전편이라고 더 보시면 돼요. 사실 이번 것도 조금 쓰긴 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잘 됐을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쓰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고객 인터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만드셨으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하는 거. 검증은 솔루션 이제 고객 인터뷰를 해야 된다. 고객 인터뷰는 7가지 프로세스를 하고 이거에 대한 그 설문지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제가 메일로 발송을 해드릴게요. 일부러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그냥 인터뷰지를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이 채널입니다. 채널. 이제부터 좀 마케팅 얘기가 이제부터 좀 나오죠. 채널이라고 하면 마케팅 채널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경로에 대한 방법이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뭐 마케팅을 다 하시니까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인바운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TV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안으로. 안쪽이잖아요. 인바운드가. 아웃바운드는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뭐 찾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인바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뭐 밴드도 있고, 뭐 SNS, 블로그, 아니면 네이버 키워드 광고, 뭐 구글 애드워즈 이런 거는 그냥 걸어만 놓으면 마케팅 자동화만 해놓으면 알아서 DB가 들어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인바운드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인바운드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가 인바운드예요. 네.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레디컬 마케팅 말씀드렸는데 침투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 직접 가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영업을 하는 거예요. 직접 그 오프라인에 가서 영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대상 고객이 있는 오프라인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웃바운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CPA를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을 뽑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실전적인 팁이에요. 여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전화 상담원을 시간제로 빌려서 쓸 수가 있어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제품, 내 서비스를 상담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 CS 쉐어링 서비스를 쓰면 돼요. 전문 상담원들이고 고도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직원 뽑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업화 아웃소싱 하는데 레버리지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뭐 제가 여기랑 관련은 없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홍보하진 않겠지만 그냥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가 되게 매출도 크고 평이 좋은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씩 검토해 보셔서 이런 거 요새 막 카 쉐어링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CS 쉐어링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직원을 뽑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보통 이런 거를 사장이 하거나 영업사원이 하거든요. 그 내부에서. 근데 저도 콜센터 업무를 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제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DB 검증을 제 스스로 하기 위해서 구글 폼으로 뺀 다음에 제가 직접 전화한 적이 있거든요. 하도 무효 처리가 되니까 왜 무효되는지 제가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 전화를 제가 돌려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검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게 확실히 CPA가 무효가 많구나를 느꼈어요. 한 페이스북 DB가 특히 그런데 뭐 다른 얘기지만 사설이지만 10명 전화하면 한 2-3명 받고 막 받아도 전화를 왜 나 접수한 적 없다 그러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효 승인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할 때는 CS 쉐어링을 약간 그 아웃소싱으로 쓰는 형태로 판을 짜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마케팅 자동화 툴이 뭐 메일침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더 많은데 그런 거는 사실 여기서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다음 스터디나 그럴 때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스터디가 열린다면 그것만 또 특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널. 자, 이것도 실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번 항목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버무려 가지고 나는 내 고객이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겠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7분 정도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적기 수월하실 거예요. 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걸 못 적으세요. 마케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뭐 하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마케팅 하는 게 뭐 채널들이 뭐 카페, 뭐 블로그, 페이스북.
네, 채널 일단 여기까지 적고요. 자, 뭐 이건 뭐 다 비슷할 것 같아서 이것도 건너뛰도록 할게요. 7번, 8번을 이제 좀 할 건데 이건 좀 할 게 좀 있어요. 손익분기 계획, 그 다음에 8번이 3년간 손익분기점 구하기. 이거는 그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이 아마 가장 밑에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 규모를 파악해야 돼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점이 있는 시장은 사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시장 규모는 뭐 광고 시장이라든지 뭐 어디 뭐 애완동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전체 시장을 규모를 보시면 돼요. 뭐 주부 시장이 뭐 몇 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장 규모를 검색해서 전체 시장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축소한 거 유효 시장 있어요. 내 제품, 내 서비스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객층이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은 일단은 목표로 하는 건 딱 하나죠. 그때 제가 한 명을 공략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집단이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그냥 사실 다 추산이에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검색하면 나와서 팩트를 최대한 가깝게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3년간 손익분기점 구하기인데, 저거는 사실 3년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3년을 구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FM대로는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저는 그냥, 한 1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년. 왜냐면 이게 사업이 3년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장 아마 그게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가설로 한 내년에는 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또 뺍니다. 판매비,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예. 이것도 꼭 정확하게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매출과 그 순이익을 한번 어림짐작으로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숫자로 정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7번과 8번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건 FM이고 그냥 약간 실전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어떤 사업이든 다 나오잖아요. 매출은 나오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순서를 좀 헷갈려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100명 중에 거의 99명이 이렇게 할 거예요. 매출이 나오면 거기서 돈 나갈 거를 다 제외하고 남는 돈이 순이익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거나 다 이해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돈을 벌었잖아요. 돈을 벌었는데 뗄 거 다 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남는 걸 갖는데 그게 순이익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매출이 나오면 자기가 가져갈 걸 먼저 떼놓는 거예요. 먼저 가져가고 남는 돈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남는 돈으로. 근데 대부분 분들은 뗄 거부터 먼저 다 떼고 하고 나서 남는 돈을 자기가 챙겨가는데, 근데 사업을 하는 게 사실 돈을 벌기 위한 게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게 순서만 바뀌었는데도 삶의 질과 버는 액수가 완전 바뀌어요. 같은 매출인데도.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 자기 거부터 원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뭐 직원 월급을 주지 마라 이런 뜻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서를 바꾼다는 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거를 단어로 얘기하면 프로핏 퍼스트예요. 네, 수익부터 먼저 챙기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네, 1분 있다 마감할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그냥 가설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일단은 손익분기까지 지금 써봤고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이제 화면을 또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검증을 해야 되고 돈 벌면서 검증할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봤는데, 네. 저는 링크 프라이스를 좀 애용하는 편이에요. 링크 프라이스를. 네. 저는 제휴 마케팅 입문을 이 사이트에서 했거든요. 이게 네이버에서 링크 프라이스라고 검색하시면 여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CPS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서 사실 돈 벌려고 접근하기에는 약한 곳이에요. 근데 뭔가를 내 돈 안 주고 내 물건 없이 뭔가 빠르게 팔아보는 거는 되게 좋거든요.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가끔씩은 들어가서 쓰는데, 자, 어떤 데냐면 여기 들어오시면 회원가입을 할 때는 어필리에이트와 머천트라고 있는데, 머천트는 광고주고요. 어필리에이트는 여러분들처럼 마케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여기가 또 좋은 게 제휴 마케팅 회사 중에 제일 오래된 회사예요. 18년 정도가 됐고 거의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네. 사업을 20년간 지속한다는 거. 특히 제휴 시장은 이게 2, 3년 주기로 막 없어지고 나오고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거를 풍파를 20년 가까이 견뎌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회사는 아니고, 근데 여기는 모든 물건을 다 팔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들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된 거를 팔 수도 있고 종류별로 다 팔 수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11번가를 왔다 하면 여기서 저는 그냥 임의로 딱 들어왔는데 뭐 호흡 시에 도움을 주는 거 뭐 이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솔루션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거를 또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그거잖아요. 비염, 코막힘 뚫는 법, 이게 고객들의 그 문제점이거든요.
그 문제점의 해결책의 솔루션이 이런 제품들을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팔면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코막힘 뚫는 법이라고 하면 얘네의 수요를 찾아보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것도 30대가 좀 많고요. 그리고 남성이 많고 데스크탑 사용자가 많다는 거, PC로 모르는 분들이 많다. 뭐 이 정도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보통은 검색할 때 그 문제를 욕구도 여기서 검색하고 정보도 여기서 검색하고 솔루션도 보통 여기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에서. 그걸 키워드로 굳이 나누자면 정보성 키워드와 구매성 키워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명을 쓰는 거는 구매성 키워드가 되고, 아까처럼 코막힘 뚫는 법은 정보성이기 때문에 정보성 키워드가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건을 임의로 몇 개 팔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지금 데이터상 PC 사용자가 많고 남성이 많이 보는데, 지금 이거는 PC 화면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바일이 많으면 이거 아실 거예요. 모바일 화면으로 바꿔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는 또 바뀌어요. 이게 PC 화면과 모바일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걸 체크하면서 이게 뭐가 많이 나오나? 이건가요? 이거 나오죠? 네. 모바일에서는 지식인이 제일 노출이 많이 되죠. 상위에. 그러면 지식인을, 모바일이 많을 경우 지식인을 공략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PC일 경우에는 여기가 먼저 뜨죠. 키워드 광고. 그 다음이 카페예요. 그러면 마케팅 방법이 여기 돈 쓰기 싫으면 카페에 최적화 카페 아이디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키우거나 해서 여기다 노출시키는 거죠. 여기다 쫙 도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근데 보면 2017년 7월, 2월 해서 경쟁 현황도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는 것도 우선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가 너무나 커가지고 잡을 수가 없다, 그냥 네이버에서. 그럴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가시는 거죠. 페이스북이나 또는 구글 애드워즈를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룰 건 아니에요. 마케팅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 세미나나 뭐 스터디나 강의나 뭘 통해서든 이미 기법은 다 알고 있고, 애드워즈도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셔도 사실 유튜브 검색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간략한 사용법들은 이미 매뉴얼은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 경쟁이 심한 경우에는 SNS를 공략해서 먹는 것도 답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서 판매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면서도 검증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사서 주문해서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들어가서 이 제품을 그 친구나 이런 문제 있는 애들한테 주고 한번 인터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검증도 또 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시켜보고, 그것들을 다 버무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자금과 시간과 노력으로 돌려볼 수가 있어요. 이걸 한 바퀴를 크게. 그리고 나서 제품을 셋업하는 게 가장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미리 먼저 선수를 치자면, 그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성공 못해요. 이렇게 해도. 그럼 이거 왜 성공 못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성공이라는 거는 공식이 없어요. 무적의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패를 막기 위한,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지, 이렇게 하면 뭐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사기에 가까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렇게 사업이 쉬우면 다 사업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아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뭐 직원과의 무슨 마찰이라든지 뭐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무슨 막 페이스북 뭐 갑자기 주커버그가 죽어서 뭐 없어졌다든지,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내부 외부 변수가 많아서 그런 걸 다 인간이 계산하기에는 그거는 좀 주식보다도 더 변수가 많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그 MVP 제가 말씀드렸죠. 낮은 수준의 MVP로 검증하는 거를 PPT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링크 프라이스로 물건을 유사 제품을 팔아보거나 뭐 그렇게 해서 검증하는 것도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9번입니다. 핵심 지표. 사실 이것도 수익 모델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 얘기할 게 많은 거고요. 제가 일부러 수익 모델은 뺐어요. 뺀 이유는 수익 모델 같은 경우는 따로 독립적으로 다룰 예정이에요. 다음 스터디나 이럴 때 수익 모델만 얘기할 거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양면 시장 모델이라든지 뭐 정기 구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되게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그런 거를 다루려면 여기 이거를 다 그릴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 모델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나중에 따로 그 파트랑 이 파트만 떼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일단 9번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KPI라고 있어요. 이거는 용어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KPI라고 핵심 성과 지표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이 측정을 할 수 있어야지 뭔가 이게 뭐 될 거 아니에요. 진행이. 뭐 측정도 안 돼.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지?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목표 달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만들고 측정하고 학습하는 것인데 학습하려면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KPI는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해적 지표라고도 해요. 해적 지표. 이게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AARR이라고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걸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A는 고객이 어떻게 알고 방문하는지 신규 고객 획득.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이게 마케팅 퍼널이랑도 비슷한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방문에서 고객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리텐션 재방문을 뭐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들이 우리 제품을 뭐 추천하는지 마지막은 리베뉴 매출이 진짜 발생했는지. 근데 이 끝에 두 개는 바뀔 수도 있어요. 매출 전환과 추천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측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걸 왜 따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자 미스님 이거 교육 들으셨잖아요. 구글 맞죠? 에드워즈인가? 에드워즈 네. 저거는 또 따로죠. 네. 근데 이것만 얘기해도 3시간은 부족할 정도예요. GA가. 왜냐하면 메뉴가 제가 알기로는 200개가 넘어요. 이게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네, 다 할 수는 없고. 그래 아니면 네이버도 애널리틱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걸로 측정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 아니면 되게 단순하게 블로그나 페이스북 보면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인사이트나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그걸로 기록하는 거. 그리고 뭐 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하나 또 공유를 해드리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 페이스북 갔다 왔잖아요. 페이스북 거기 갔는데 제가 뭐 페이스북을 잘해서라기보다는 페이스북 규모가 또 많아서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팩트는 페이스북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 약간 부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룹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그게 걔네한테 뭔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5개 팀 선정된 데 들어갔었는데 얘기 들은 거는 주커버그가 마크 주커버그가 누군지 아시죠? 페이스북 CEO?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이제 그룹 사용자 수가 전 세계 이제 1억 명이에요. 근데 내년 KPI 설정을 10억 명으로 설정했거든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한 대략 70억? 80억 이 정도 되죠? 네. 근데 거기에 10억 명이란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페이스북 사용자 수가 국가로 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걔네가 이제 그룹을 키운다고 하는데 걔네가 이제 성과 지표로 낸 게 회원 숫자예요. 10억 명이란 숫자. 그게 바로 여기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드린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매출이 될 수도 있고 회원 숫자가 될 수도 있고 티스토리 방문자 수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정하는 거, 그 목표를 정하는 거 그거를 바로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쓰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AARRR 저거를 지금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필기는 해두셨다가 저거에 대해서는 검색해서 추가로 학습을 하실 필요는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추가 학습 방향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드려도 되게 많고 그런데 저거는 뭐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물론 영어로 나오지만 네, 그 한글 포스팅된 블로그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습은 한 3분 동안 목표를 숫자로 적는 거예요. 핵심 성과지표. 회원수를 얼마로 끌어올릴 건지 아니면 제품 매출이 얼마로 뭐 될 건지 이런 핵심 성과를 나는 어떤 거로 정의를 내리겠다. 이거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감 시간까지. 마감 시간. 언제까지 뭐를 통해서 달성하겠다. 이걸 다 숫자로 정의하셔야 돼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만약에 너희가 돈을 벌려면 언제까지 뭘 통해서 얼마를 벌어야 된다를 매일 쓰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 달성을 한 건데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것도 KPI예요. 네. 언제까지 얼마를 뭘 통해서 달성하겠다 이런 것처럼 아니면 이것도 여기서 사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회원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는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KPI를. 그리고 정한 다음에 그거를 반드시 달성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셔야겠죠 또. 자, 이거를 3분 동안 써주시고 그 다음 또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쓰시면서 또 참고로 이제 추가 학습 책을 좀 추천드리면 이거 뭐 서점에 들어가서 뭐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수익 모델은 제가 일부러 뺀 이유가 추가로 책을 사서 보셨으면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좋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훔쳐라 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노골적인 책인데 이 책이 되게 좋거든요. 이제 일부러 카페에 잘 안 올리고 있는 책인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책에서 많이 얻기 때문에 진짜 핵심 책은 일부러 누설을 잘 안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알려드리는 것도 큰 거예요. 지금 신기하게 제가 막 얘기를 하면 그게 막 품절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번에 그 조인트 사고인가? 카칭인가? 뭐 이런 것들도 뭔가 막 붐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막 검색하면 막 그거 몇만 원에 팔더라고요. 중고서점에서. 그거 보면서 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제. 네. 근데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품절이 안 됐죠. 이걸 제가 뭐 계속 공개적인 데서 풀면 품절이 될 수는 있어요. 자, 영상 잠깐 볼까요? 이게 다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짜는 거예요, 이게. 도미넌트 모델 뭐 이러면서. 경쟁자의 수익원도 파괴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무서운 전략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수익 모델 파트는 이걸로 따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일본인들이 좀 이렇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책 같은 거 보면 뭔가 괜찮더라고요. 자, 핵심 성과 지표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건데 결국은 이걸 하라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보통 이제 스타트업 하는 분들 10가지가 딱 끝인데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이게 10단계인데 결국은 자동화예요. 자동화. 네.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만약에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가 잠자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에 만약에. 그러면 힘들죠. 예, 하다가 갑자기 막 가로사로 이제 떴어요. 이제 하늘을.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뭔가 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거 구축을 하시는 게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뭐 나중 스터디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어느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 판까지 여러분들 다 짰잖아요. 그리고 돈이 조금씩 나와요. 많이는 필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스케일업 하고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게 바로 스타트업의 핵심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스타트업 멤버고, 그 비즈니스 모델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여기 대입이 된 건데, 그게 됐을 때는 되도록 자기가 자동화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마케팅적으로는 마케팅 자동화 툴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툴들인데 다들. 그런 거는 뭐 추가로 또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람 시켜야겠죠. 이건 제가 예전에 저자강연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요새 뭐 최저임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막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알바생들 내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인력이 계속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죠. 지금 막 못 구해가지고 기업에서 안달인데, 근데 한국 학생들이 일본어까지 공부하려면 또 돈 쓰거나 아니면 좀 시간 부족하거나 이래서 거기까지 또 못 넘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원은 되게 많아요. 인력적인 자원도 많고 활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핵심을. 그러니까 사람 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뭐 고용하든,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CS 쉐어링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런 아웃소싱 툴들을 최대한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얘네들한테 일을 주고, 근데 걔네가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무를 100% 다 인계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알바생한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걔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핵심은,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다 손을 떼고 싶다, 이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손 떼고 싶다, 뭐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처럼 1년 동안 요트 여행 다니면서 한 5천억씩 벌고 싶다 이러면 이거 시스템화가 돼야겠죠. 시스템화. 이거는 가볍게는 뭐 이런 거겠지만, 되게 큰 거는 여기 있는 것들을 자동화하려면 마케팅 자동화, 두 번째로는 사람들 시켜서 레버리지 시키는 거, 이거를 버무리셔야 된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고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거를 계속 뭐 구축을 당연히 하고 싶겠죠. 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저한테 그거를 뭐 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는 조금 저도 부담감 있겠죠. 저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뭐 저를 영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이, 제가 뭐 이렇게 카페 운영하는 것들도 뭐 제가 이제 댓글 같은 건 이제 다 달긴 하지만 자동화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는 뭐 다 아신 거니까 강의안을 드릴게요. 강의안 드릴 건데, 여기 디노 스터디 게시판에다가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강의안 이거 만든 거를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 인터뷰지도 혹시라도 필요하면 따로 요청해 주세요. 요청하신 분들만 고객 인터뷰지는 따로 발송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드리지 않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저의 방식이지 여러분들만의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빼고 강의안만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 질문 조금 받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문 받기 전에 시간이 끝났으니까 마무리하고 질문하실 분만 남아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